예, 안녕하십니까.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에 대해서 말씀드릴 강대신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국가직무능력표준 내셔널 컨피던스 스탠다드스라고 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이런 어떤 정보를 통해서 이런 그 시스템, 국가에서 구축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재취업이라든가 경단 내 재취업이라든가 저 같은 시니어들의 그 재취업, 그 다음에 그 청년 실업과 관련된 그 취업 내지는 이제 리크루트 관련해서 구인과 구직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 참고 사항이 아니라 이 NCS를 통해서 직업 창출, 취업과 고용을 함께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NCS에 관련돼서 저는 이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NCS 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반적인 내용들을 NCS에서 제공한 공개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NCS 하면 그 이 정의를 뭐 광의의 정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협의의 개념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NCS가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국가가 개인의 직무 능력을 표준화하여 기업의 성과 창출을 유도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높여서 국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시스템을 나라에서 구축했다라는 표현으로 NCS를 광의로 또 정의를 합니다. 이 NCS에 관련돼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기업에서 그 우수한 인재를 우수한 스펙을 갖춘 인재를 회사에서 그 필요한 어떤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고용을 했을 때 또 다른 그 교육을 한다는데 이런 그 갭이 있다는데 차관점을 두고 이 개발이 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이제 그 협의의 NCS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산업 현장에서 뭐 지식과 기술 뭐 태도 이렇게 이런 거 혼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 들쭉날쭉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태도는 이제 오늘날의 표현으로는 이제 인성교육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산업 현장에서 그 스펙 그 6334제의 그 학제를 통해서 또는 그 자격증을 통해서 취득을 한 고스펙자들을 회사에서 채용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별도로 또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데 이 많은 그 비용이 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6334제의 학제를 졸업하고 자격증까지 취득을 해서 취업을 하는데 비용이 2008년도 경총 자료에 보면 6,800여만 원이 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그 고스펙자들을 채용을 했는데 18개월 동안 회사에 관련된 부분을 배우고 가르치고 해서 여기에 그 시간적 낭비도 있고 또 비용이 한 6,088만 원이 든다라고 하는 경총의 2009년도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계속 산업체에서 이 학부 학제에 즉 대학에다가 현장에서 바로 이 그 스펙자들과 연결돼서 이런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바로 인력을 우수한 인력을 성과 창출하는데 이 적용이 되도록 요구를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이제 그 산업 현장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교수진, 그다음에 행정 전문가,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이 직무에 대한 이 분석을 통해서 개발을 이제 시작을 한 연도가 이제 2002년도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 9년 뭐 이렇게 경청해서 이 간접 비용의 이 낭비적 요소를 연구를 한 것처럼 이 국가에서도 2002년도에 그 과 단위로 해서 연구가 시작이 된 거죠. 물론 현장에서 산업체에서 요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서도 이 산업체에서 또 자기 학교에서 배출된 인력들이 취업이 용이하도록 어떤 그 체제를 이제 좀 바꾸게 되는데, 제일 먼저 이제 시도를 한 대학이 이제 거명을 해서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양대가 먼저 시작을 했고 2005년도에, 그리고 이어서 뭐 성균관대 등등이 이제 이렇게 산업체, 산학 현장에서 산학협동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서 이 교과과정을 기업에서 이제 요구하는 수준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NCS 체계가 이제 진행이 되어 오는 과정이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산업 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 작업이 이제 시작되는, 그래서 NCS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산업 현장에서 자격 과정과 경력 개발 과정과 교육 훈련 등을 등가적인 조건으로 해서 어느 한 부분을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직무를 국가에서 표준화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것이 이제 협의의 NCS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게 NCS의 그 개요를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NCS 이제 그 내부적인 그 분석을, 직무 분석을 통해서 NCS 분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이렇게 단계별로 나눴는데, 이 세분류 밑에 하위 단위에는 능력 단위라고 해서 이 직업에 대한 어떤 세부 내용들을 이렇게 뭐 자료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세분류에서 타일 시공으로 이렇게 현시가 되어 있는데, 대분류는 이제 24개 그 분류로 나눴고, 중분류는 약 80개, 거기에 소분류는 238개, 세분류는 여기에 887개인데 11월 현재, 지금 12월이니까 11월 현재는 897개고요. 12월 말까지는 937개로 이렇게 분류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직업이 여기에 이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뭐 능력 단위로 해서 넣을 수 있는 이제 그 직업군이 약 6천여 개라고 그래요. 근데 6천여 개에서도 약간 그 유사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직업이 뭐 18,000개로 추정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NCS 분류에서 타일 시공을, 나는 이게 타일에 관련돼서 관심이 있다라고 이제 한다면, 대분류에서는 이제 건설에 들어갑니다. 이 건설 안에는 건축과 토목과 뭐 이게 환경의 설비, 그 공사 시공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이 건설 안에는 이제 분류가 돼 있겠죠. 여기에 이제 제가 그 직장에 이제 그 도시철도 지하철에 37년을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이 토목과 건축의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꼭 두 부서에서 티격태격 이제 좀 이렇게 언밸런스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 자기 업무의 영역을 좀 이렇게 확인을 할 필요도 있는데요. 이 토목은 우리 그 콘크리트라고 하죠. 내력벽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구조물에서 토목에서 보통 관리를 합니다.
건축은 모든 분야에서 다 이렇게 적용이 돼요. 이 내력벽을 중심으로 이어나오는 조적벽 있죠. 벽돌 같은 거를 이렇게 쌓아 올리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건축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느 벽에서 천장에서 물이 샌다라고 하면 건축을 같이 불러줘야 돼요. 그 안에 시설되어 있는 설비, 뭐 천장에는 물이 새면 거기에 전기도 관련돼 있잖아요. 형광등, 조명등이 천장에 있고 또 천장 안에 파이프라든가 설비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옆 천장의 그 마감재가 건축이 담당이니까 건축을 이렇게 불러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걸 모르면 자꾸 핑퐁을 치게 되면 현장 수습들이 잘 지연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이런 지연되는 이런 사례들을 업무에 대한 영역을 정확히 알아야 빨리 민원을 해소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 건축의 소분류는 건축 시공 여기서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마감이라든가 방수라든가 이 타일 시공에 관련된 세분류 요 밑에 능력 단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이렇게 해서 단위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경되는 부분 아까 887개인데 11월 기준으로 897개고 또 이제 12월 말까지는 937개로 해서 2018년에 이제 그 NCS가 폭넓게 또 계속 그 현장 전문가와 교수단과 또 행정 전문가는 그 예산을 동반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을 통해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비상계획처 안전관리실 소속의 비상계획처에 이제 근무를 했을 때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근데 비상계획처는 각 부서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처리해 주시오라고 이렇게 해서 지시라기보다는 이제 협조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현장에서 말을 좀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 이제 좀 이렇게 뒷말로 예산이나 주고 시키지 뭐 이렇게 이제 일이 이제 딜레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질이 급하니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직접 막 이렇게 뭐 방독면을 산다든가 뭐 이런 예산을 그런데 비예산 부서에서 예산 확보를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처에서는 예산을 적절하게 전 부서에 분담을 해서 배치를 해서 이제 1년의 성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비예산 부서에서 몇십억씩 막 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런 일을 시작할 때 타부서하고 이제 협조하는 관계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그 일에 대한 성과물을 창출할 때는 예산이 동반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현장 전문가와 그다음에 그 교수단의 자문, 그다음에 행정 전문가의 예산 확보 여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연결이 돼서 NCS에서도 계속 이렇게 보완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길게 드렸는데요. 어찌됐든 이 직무 능력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이 NCS의 그 직무 능력 표준 그 관련해서는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을 원 스펙 능력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준화해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화면에 보시면 많은 폴더가 있는데 아까 대분류는 24개, 중분류는 238개, 그다음에 80개, 소분류가 이제 238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금 밑에 이 폴더들은 소분류에 속하는 거죠. 제가 이제 철도에 있었기 때문에 도시철도에 있었기 때문에 밑에 이제 철도에 관련된 운영 부분에 대해서 폴더가 있고 유지보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하철에 내가 기관사가 되고 싶다 아니면 지하철에 검수나 정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다 라고 이제 한다면 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해서 교통으로 해서 이렇게 타고 들어오면 소분류에 이제 철도 이런 부분이 폴더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를 찾아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단위별로 요 밑에 세 분류가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비를 하고 싶은데 경정비 검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그 운영 이 부분에서 유지보수 관련돼서 이제 찾아보시면 이 경정비에 이제 그 검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정비 하면 이제 정비, 차량 정비 있죠.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열차가 운행이 되다가 차량 기지에 들어오면 일상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검수라 그러고요. 이게 이제 뭐 월 단위, 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연 단위 뭐 이렇게 열차를 전체를 해체를 하고 거기에 마모된 것을 골라서 부품을 교체하는 이런 부분을 중정비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을 할 때 그 내용들이 다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제 작은 딸이 저기 막 광고 PR 분야에 이제 이야기 그 면접을 보러 간다고 그러는데, NCS가 거기 보면 광고의 그 내용에 쪽 보면 있다. 라고 이제 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직무기술서라든가 또 이제 면접을 볼 때 답변하는 내용, 거기에 쓰여지는 용어들을 숙지를 하고 하면 면접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줬는데, 일단은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딱 벌써 분위기 보면 알잖아요. 사전 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기분 나쁜 거는 이제 학교 인서울이 있는 학교이지만은 또 스카이 쪽에 그 아니다 보니까 눈길을 안 주더라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쓸쓸한 표정을 졌던 우리 이제 작은 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또 우리 그 저 같은 이제 시니어들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 시니어들이 재취업을 하는데, 그 나이의 그 어떤 부분에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가게 되면 적어도 그 회사에 CEO가 인사말 한 거라든가 거기에 또 지향하는 그 경영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숙지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적극성을 가지고 면접에서 어떤 그 자기 능력, 자기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NCS는 그런 내용들이 직무 분석을 다 해놔서 분류하는 데를 찾아 들어가면 그 능력 단위 안에 그 내용들이 단위 요소라든가 그 다음에 적용의 범위, 작업의 그 상황, 뭐 평가, 직업 기초 능력 이런 부분들이 또 그 하위에는 또 수행 증거, 지식, 기술, 태도, 인성까지, 태도는 인성으로 지금 불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이런 이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죠. 근데 왜 NCS가 어떤 특정 부분에서 알려져 있고 특정 부분에서 이게 많이 홍보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NCS는 또 이제 수준 체계를 그 직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이 수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1수준에서 8수준까지 있는데 4수준이 대학 졸업 수준입니다. 그리고 3수준은 전문대, 2수준은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수준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5, 6, 7, 8 수준은 뭐냐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대학 졸업하면 학사고, 그 다음에 석사, 박사가 이제 단계별로 있잖아요. 이 위의 수준들을 기업에서 직원들을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업무 성과를 높이고 회사의 그 역량을 키워가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상위 개념의 이런 그 부분들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직무 수준에 따라서
4수준, 5수준, 6수준, 7수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장이라든가 본부장이라든가 이런 레벨들의 어떤 수준을 높이는 부분들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체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8수준의 이제 높은 수준에 있을수록 직급에 따라서 이제 업무 수행하고 또 부하 직원들을 통제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수준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직장 경험을 말씀드리면, 우리 그 본부장이 이렇게 지나가면 직원들이 이제 옆에서 아 저거 뭐 대리가 지나간다 뭐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게 이제 뭐 과장 뭐 이렇게 차장인데 아 저 차장은 뭐 본부장급 뭐 이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게 이제 뭐야 뒤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뒷말하는 건데 그 역량에 따라서 사실 경험담이지만 본부장급이 이 그 기한한 그 글자를 찾고 막 이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하위 단위에 있는 계시는 분들이 실력을 어떻게 갖추고 이렇게 계시는 분들 중에는 이 선임자의 역량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준별로 해서 이 8수준까지 올라가면 이제 CEO나 본부장급들 정도에서 역량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수준별로 이제 구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NCS 이제 학습 모듈이라고 하는데 기업체에서 요구한 능력 단위가 있고요. 이 부분을 교육과 이제 결합을 시켜서 학습 모듈을 이렇게 그 단계별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인사 업무 관리할 때 필요한 부분과 채용과 승진할 때 이런 이제 교육 정도를 이수한 것을 따라서 그 수준을 직무의 역량이 그만큼 많은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그만큼 시야가 넓어지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근거 그 다음에 아이디어 창출 창의력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고요. 부하 직원이 가져온 창의를 상황을 파악을 못 해갖고 이렇게 그 각하 기각을 시킨다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계속 교육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는 이 교과 과정을 이제 계속 개발을 하고 개편을 합니다. 이 NCS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을 주관적으로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 지원도 하고 과정 개발에 대한 지원도 하고요. 거기에 그 과정이 개설되면 그 학습자들 내일 배움 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받아서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부에도 이런 그 시스템이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말씀드리면서 계속 논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과 관련돼서 교재도 이제 계속 개발을 이렇게 해가는 이런 형태가 NCS 학습 모듈로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학습 모듈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을 정보라든가 또 거기에 필요한 직무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들을 이어갈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을 통해서 개인의 그 역량을 그래서 그 역량이 또 성과로 표현되면서 회사의 그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향될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이 학습 모듈이 여러 형태로 학생들과 취업 준비생들도 취업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그 매뉴얼이 그 직무 분석이 여기에 NCS에 담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이제 기업체는 이러한 그 직무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나의 그 회사에 들어올 때 채용을 하기 위해서 취업 준비생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바로 어떤 업무를 적용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 기술서를 요구를 하는 거죠. 자기소개서는 아니고
직무기술서를 쓰도록 이렇게 유도가 해서 바로 회사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2013년도에 이 NCS가 이제 강행이 되고 2015년도부터는 130개 공기업이 먼저 출발을 했어요. 지금 2017년도 끝인데 이제 다 이제 열흘 정도 일주일 정도 남았죠.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이 구인을 할 때 채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NCS 기반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적용을 해서 자기 직무기술서를 써봐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역량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는 취업을 한 상태에서는 자기가 경력 개발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승진도 해야 되고, 그죠? 뭐 여기 뭐 일반 그 기업 같으면 이제 뭐 주임에서 대리해서 뭐 과장, 차장, 부장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올라갈수록 그 저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직무에 대한 내용들을 모르면 상당히 좀 불안하겠죠. 저도 이제 현장에서 매표원으로 이렇게 있다가 뭐 이제 간부 승진 시험에 이렇게 이제 돼서 간부로 발령이 났는데 저 업무하고 다른 안전관리실의 기획부서에서 이제 비상기획실에 근무하게 됐는데 전혀 내용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막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직원들이 저 친구는 3개월이면 본사에 있다가 현장으로 3개월이면 쫓겨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만큼 본사에 대한 어떤 그 기획부서에 대한 근무 어떤 이런 부분들이 평소에 교육이 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본사의 기획부서에 올라가면 이게 상당히 어려움을 맞닥뜨려요. 실제로 많은 직원들이 그 현장으로 이렇게 보통 이제 인사발령을 공기업이나 뭐 이런 데서는 인사발령 나면 6개월 이내에 이제 재저기를 못하게 돼 있는데 또 편법이 있죠. 그 파견으로 해가지고 현장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NCS의 직무 쪽에 이런 부분들을 그때 이제 그 개설이 되어 있었다면 이런 부분을 이제 권장을 해서 가르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NCS가 없었으니까 그 보안 전문가 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고가의 그 프로그램에 학교에 개설된 그 전문가 과정을 밤에 이렇게 6개월 동안 이수를 하면서 업무의 이제 적응도를 높인 거죠. 그래서 이제 6년 가까이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무와 그 다음에 경력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로드맵을 NCS를 이제 좀 알게 되면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뭐 컨설팅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NCS가 이제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훈련 기관에서 우리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 수준과 교육기관에서 요구하는 그 이제 스펙과 그 다음에 훈련기관에서 이런 그 프로그램 과정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 등가성을 갖게끔 이렇게 직무 분석들을 해놨어요. 그래서 NCS가 이제 보편화된다면 이런 정보를 빨리 입수한 사람들이 취업에 어떤 그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NCS의 여러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총괄적인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 NCS의 뭐 국가가 그 개인의 직무를 표준화해서 뭐 기업에서 그 성과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이런 총괄적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 개요를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NCS를 이렇게 개괄적으로 취업에 어떤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경단녀 또는 시니어들 아니면 학생들이 취업 준비하는 이런 방법들이 이제 이 세세하게 여기 접근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로 정책 방향과 NCS의 훈련 기준, 훈련 과정 편성과 개발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일부 이제 여기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주관 대학은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시행되는 NCS 교육을 뭐 1일 과정, 뭐 8시간 과정, 16시간 과정, 2박 3일 뭐 이렇게 합숙 과정까지도 이제 제가 이제 수료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은 그 NCS에 관련돼서 한 번은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거기에 그 일정별로 교육 일정이 있어요. 한 번쯤 저기 해서 8시간 교육이라든가 이런 그 저기에서 접수를 해서 아무나 막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잘 내용을 쓰셔야 돼요. 성심성의껏 해서 이런 게 이제 나중에 기록에 남기 때문에 좀 이게 가서 뭐 어떤 거나 이런 게 아니라 NCS를 확실히 알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줘야지 이쪽에서 승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는 이제 정수 캠퍼스 이태원에 있죠. 그리고 폴리텍 대학으로서 전국에서 이 한국기술교육대학에서 위탁을 지정한 학교에서 이제 뭐 점심까지 제공을 하고 2박 3일 저기 할 때는 천안에 그 두정역에 가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캠퍼스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2인 1실로 이렇게 저기 뭐라 그럴까요? 숙박도 가능하고요. 무료로 다 해줍니다. 속된 말로 가르쳐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수료증 주고 이런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방향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책이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2002년도에 이제 그 현장 전문가들 또 기업체에서 대학의 그 교과 과정을 바꿔달라고 이제 민원이 쏟아지니까 2002년도부터 이런 준비가 있었다라고 직무 분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2013년도에 그 정책 사업으로 이게 확대가 됩니다. 2013년도에 어느 정권인지 아시죠? 그래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하고 고용노동부 산하단체인 한국 그 산업인력관리공단 자격증 저기 관리하는 산업인력관리공단과 그 다음에 이제 능력개발 그 직업 그 개발원이 있죠. 그 다음에 교육기관과 이제 협력업체 협의체가 있는데 이런 데서 이제 모여서 이 NCS에 관련된 이런 이제 부분들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인적 자산을 직무 능력 향상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우리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모두 높이 평가되는 인재, 자산을 모을 수 있는 자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재, 재물제자를 써서 인재를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로 이렇게 이제 모여서 진행됐던 부분을 정책 공약으로 가져가는 거죠. 우리가 통상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근무하다 보면 꼭 이렇게 골치 아픈 사람 하나 있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냥 중간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서 특이한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 조직이 또 그 어떤 대체되는 인물들이 꼭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러한 그 인재 그 재능이 좋은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퍼레이터라고 해가지고 이 제목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친구는 나중에 사장까지 본부장까지 할 제목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화근 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리만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회사의 그 어떤 그 매출이라든가 생산성을 높여주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교육이잖아요. 교육. 저도 이제 37년 근무하면서 초기에는 약간 슬럼프가 있었어요. 진급이 제가 초기에는 빨랐는데 그 이후로 조금 이제 자신 있다 보니까 입 바른 소리 하니까 좀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중간에 이제 해서 간부 진급이 저가 좀 늦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이런 그 과정이 있었는데
이 교육의 중요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저는 뭐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중간 정도의 그 진급 속도에서 누락이 되니까 이제 좀 술을 많이 먹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카네기의 모의지명 쓰기가 사실 90년도 초에 들어왔어요. 그게 그때는 카네기 교육을 인용해서 교육하는 게 고가였죠. 그때 묘비명 쓰기의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들의 그 프로그램 중에 그 관 속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조를 짜가지고 그래서 이 지하철이 안 다니는 시간에 우리 그 지하철의 그 깊이가 평균 이거는 뭐 보안사항인가 어쨌든 그 수심이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일부 막 깊은 데가 있잖아요. 깊은 데가 뭐 여러분들 이대역이나 요 숭실대역이라든가 뭐 일부 저 역삼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수심이 굉장히 깊잖아요. 열차 끊어진 데 관을 메고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1등을 했어요. 술 먹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런 태도였다가 거기 가서 조금 이제 이 변화가 된 거죠. 내가 이렇게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깨우침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저는 이 전환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관 속에 들어가고 막 이런 프로그램에 오히려 심신이 약한 사람들은 굉장한 그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노조에서 이제 폐지를 요구해서 지금 그 프로그램은 1년 좀 운영되다가 폐지됐는데 저는 그런 계기로 해서 좀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왔더니 교수한테 얼마나 술을 먹였으면 너를 1등을 줬겠냐. 이런 이제 부분이 있었는데 나 저기 뭐야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변화가 돼서 변화된 내용을 직원들한테 야 뭐 이렇게 여기 그 새로운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뭐야 술 먹던 사람이 저런 소리 하니까 쟤 좀 또라이가 됐다라는 이런 표현까지 직접적으로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후에 뭐 교육이 해당자가 아닌데 한번 더 가보라고 믿을 수가 없다고 이제 저를 더 바로 교육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 그때도 1등을 하니까 남들이 이렇게 막 다시 보더라고요. 그때 이제 변화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이 재밌게 보였기 때문에 K 갔고요. 계속적으로 갈 때마다 뭐 이렇게 상장 하나씩 받아오니까 사람이 이제 좀 이제 다르게 보더라고요. 어쨌든 그 교육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NCS와 관련된 정부 정책 방향이 나름대로 이제 자체 분석들을 한 거죠. 2002년부터 했다 그랬으니까요. 그 산업 현장과 완전히 동떨어진 훈련 과정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비효율적인 지원 체계. 우리가 예산이 있어야 뭐 액션이 들어가는 거고 성과물이 나오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효율적으로 지원 체계가 있다. 그 다음에 부실 훈련이 많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편 방향으로 산업 현장과 산학 협력. 이 교육부에서는 산학 협력이라고 하죠. 산학 협력단이 있고 거기에 뭐 연구소도 있고 그런 체계가 있죠. 교육부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NCS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비교를 하는 것 뿐입니다. 어디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효율적인 부분을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그 수준별로 이렇게 남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부실한 훈련 중에 이 관리를 강화하죠. 여러분들 프로그램 진행될 때 출석 관계가 굉장히 강화됐다는 거 여러분들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교육부에서 평생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31만 건, 2015년 기준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직업과 관련돼서 교육시키는 고용창출을 위한 여러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은 훈련과정이라고 하죠.
이런 훈련 프로그램이 10만 건이 진행이 됐어요. 이 통계청의 결과물입니다. 이런 것처럼 각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대로, 정부 산하기관이 지금 뭐 18초, 4초, 18청인가요? 지금 개편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부서별로 교육에 대한 어떤 정책 방향에 따라서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직업훈련의 그 산업 현장성 강화, 아까 그 문제점을 중에 NCS를 통해서 운영되도록 추진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능력 단위의 자격 과정도 등가성, 이게 이 훈련하고 프로그램 교정하고 어떤 그 일과 이런 부분들을 맞춰나가니 동떨어진 교육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훈련 과정의 이제 통합 심사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 대상에 대한 그 효율성으로 해서 지원 수준을 차등화하는데 공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취업을 하게 되면 또 여기에 대한 이제 환급도 해주면서, 그리고 이 교육과 개설을 한 기관도 지원을 하지만 학습자한테도 일정 부분 이제 그 비용을, 훈련비를 지원하는 이런 그 부분이 이제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고, 거기 NCS 안에 그런 게 표기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훈련과 관련된 상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증제를 이렇게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육부 산하의 평생교육원과 관련돼서 직무정지 그 6개월 이렇게 징계를 먹으면 거의 타격이 크죠.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이런 부분도 세금 뭐 월세도 나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영업정지 6개월 먹으면 큰 타격을 받습니다. 또 하나, 이 징계를 먹으면 제한사업 또 프로그램 개설 뭐 이런 운영에 대한 부서 허락이 잘 안 되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치명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용노동부니까 그때 이 프로그램 여러분들 참여하신 분들 보면 출석 관계를 굉장히 그 타이트하게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직업훈련은 더합니다. 직업훈련은 15년까지는 5등급제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3년 인증, 1년 인증, 인증유예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교육부 얘기, 평생교육원 예를 들었는데, 부실 운영에 해서 인증유예를 판정을 받거나 하면 유예기간 동안에 이 개선이 안 되면 바로 퇴출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용노동부니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취업에 대한 실적이 제로가 나오면 인증이 유예가 돼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설을 할 수 있고, 그거를 고용노동부에다가 과정 개설을 해서 신고를 해서 허가를 맡으면 환급 과정과 연결돼서 학습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그 성과물이 그 인증에 대한 이런 그 평가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다. 그 대신 지원은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훈련생 성과가 평가제 도입을 통해서 장기 훈련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뭐 300시간 이상이에요. 그 300시간 이상이면 거의 이제 대학 졸업 수준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거죠. 이게 교육부에서는 산학 그 협력 그런 부분이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현장 학습, 그래서 이 자격증도 이 검증하고 자격 과정 인증 과정하고 이렇게 통합형으로 합니다. 우리 자격증 보통 검정 관계로 가잖아요. 한번 시험 봐가지고 요구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격증을 주는데, 지금은 뭐 실습 과정이라든가
평가 과정까지 거쳐야 자격증을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장기 훈련 과정을 고용노동부에서는 선호한다 라는 체계성으로 교육을 받으라는 거죠. 단기보다. 그래서 이 부정훈련에 이런 과정에서 부정훈련을 내면 배액 증세를 징수를 해서 지금 여기는 추진 중이라고 그러는데 이 NCS 교육 자료를 받았지만 일부는 수정이 안 돼 있네요. 그래서 배액을 징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받을 때 그 교육기관의 입장을 좀 곤욕스럽게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출결 사육태를 정확히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정책 방향을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NCS 도입에 대한 배경과 개념인데요. 여러분들 조금 이제 반복이 되고 여기서 이제 불가피하게 얘기되는 정치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건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예. 2013년도에는 이제 NCS를 그동안 연구되어 왔던 부분을 확대해서 정책 공약 사업으로 가져갑니다. 예. 그래서 막 이렇게 교수단과 현장 전문가 2002년부터 계속 직무 분석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확 정책 공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막 이제 이게 처음에는 어떤 목표 이런 부분들이 막연한 상태에서 정책 공약으로 이제 가져가다 보니까 처음에 막 이렇게 직무 분석 개발을 하고 분석을 하고 하면 여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교수단이 제시하는 액수와 또 정부에서 요구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언밸런스 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잘 이렇게 저기가 안 됐어요. 아까 이제 고용노동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교육부가 사실상 이렇게 이렇게 좀 수동적인 태도를 취한 이런 부분들도 있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한 스펙을 갖고 6334제의 학부를 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스펙을 또 이제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추고 회사에서 채용을 했는데 이 채용을 하고 나서 18개월 동안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별도로 회사에서. 그런 시간 낭비적 요소가 있고 바로 이 현장에 투입을 해서 생산성 향상에 몰입이 돼야 될 이 직원이 가르치는데 그만큼 수준으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6,088만 원이 든다라는 거는 이 경총의 이 자료가 있듯이 저도 현장에서 매표원으로 있다가 기획부서로 올라갔는데 전혀 뭐 정보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선임자한테 맨날 매달릴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이렇게 고가의 보안 전문가 과정을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잘 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는 청소년 실업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직업을 가진 준비생들은 갈 데가 없다 그러는데 기업은 인재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게 스킬의 미스매치, 언밸런스가 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문제점을 이제 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와 일터의 이런 인력이 양성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산업체하고 안 맞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평생 직업 능력 개발 체계의 이런 어떤 부분이 조금 이렇게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교육부에서의 평생교육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2조에 보면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을 평생교육이라 칭한다라고 2조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965년에 폴 랑그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네스코 선언에서 전인교육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무덤에서 요람까지의 모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유네스코에서 선언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런 그 평생 직업에 관련된 단계적인 부분이 조금 이렇게 안 맞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있어요. 또 교육부 예산이 53조 원 정도 됩니다. 2017년도 기준인데 평생 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약. 아까 53조 원에 대한 예산 92% 정도가 약 92% 정도가 학교 교육에 편중돼 있어요. 학교 교육에 6334제 초등교육법과 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적용되는 여기에 비용이 예산이 집중적으로 92% 가량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이러니 어떤 직업과 교육 그 다음에 스펙 쌓는 이런 부분, 그래서 국가적으로 어떤 부분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의 직무 능력이 아닌 그 학력과 스펙에 지나치게 이제 이렇게 편중이 되는 거죠. 52조에서 53조에서 90 몇 프로를 쓰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다른 부서와의 어떤 연결성에서 조금 이제 미스매치가 좀 있지 않나. 제가 뭐 교육부 비판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이 구직자는 이제 여기서 이제 대학생 1인당, 대학생입니다. 1인당. 여기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2011년에는 279만 원이 별도로 또 추가로 들어간다. 등록금 외에. 이런 부분이 그 노동시장에서 이제 경직성을 불러오죠. 대표적으로 예로 우리가 이제 평생 직업으로 해서 이게 노동시장의 취업과 이런 그 퇴직이 자유스러운 그런 저기가 돼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 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굉장히 경직돼 있다 그러죠. 그래서 정규직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이제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비정규직 이런 부분을 좀 이제 그 어떤 그 법을 그 통과를 시켰는데 그 뭐 의류회사에서 그 CEO가 장로로 해서 뭐 성공한 뭐 CEO로 해서 많이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했던 그런 분이 그 법조항을 해가지고 통과된 이틀 뒤에 수백 명을 해고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 존중, 그 수익 창출에 더군다나 그 종교적으로 상당히 이치 있는 사람이 기업의 어떤 마인드를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이러다 보니까 노동 근로자들이 경영자들의 신뢰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원래 취지하고는 다른 그 운영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학벌 중심 사회를 능력 중심 사회로 이렇게 되면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교육부의 그 교육과정이 잘못됐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되는 부분이 여기 나오는 본의 아니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좀 부처 간에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교육부에도 평생학습 계좌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학점은행, 독학사, 그 다음에 그 사이버대학 운영, 지금은 이제 다 고등교육법으로 넘어갔지만 99년도에 평생교육법이 그 확대되면서 사이버대학이 이제 원격대학이 설치가 됐는데 2001년도에 7개 대학에서 지금은 이제 24개 대학으로 많이 확대가 됐는데 지금 2개만 평생교육법에 적용을 받는 대학으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고등교육법으로 넘어갔어요. 이유는 관리 감독이 느슨하다 보니까 고등교육법은 대학을 관리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은 이제 약간의 감독이 느슨하다 보니까 이 횡령 사고가 있었어요. 뭐 사이버 대학에서 뭐 78억인가 횡령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더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실질적인 그런 피해가 없도록 고등교육법 적용을 원하는 이제 이런 데모들이 좀 있었어요. 참고로 방송대는 원래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은 겁니다. 원격대학이라고 해도 72년도 개설될 때 그때는 평생교육법이 없었어요. 평생교육법의 모태는 83년도에 사회 전문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법이라고 해서 있었고요. 그것을 확대해서 99년도에 평생교육법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고등교육법을 적용받는 게 방송되고요. 그 2001학번부터 이제 그 사이버 원격 대학이 평생교육법에서 설립됐지만 지금 상당수가 고등교육법으로 넘어간 거죠. 이런 거를 관리하는 이제 부분에서 평생학습 계좌제에서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줘야 되고 학습 계좌제에 의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데 NCS는 지금 여기 그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평생교육 평생학습 계좌제는 아직도 이 지금 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저도 평생교육학을 전공한 이제 그 석사학위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평생교육법에 대해서 좀 아는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그런데 이 평생학습 계좌제가 NCS의 부분하고 같은 거 같으면서도 좀 다른 유형이죠. 그래서 교육부에는 국가 그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 차관급의 그 교육개발원과 같은 이제 교육부 산하기관인데 이런 그 맥락에서 교육부가 이제 이 NCS에 관련돼서 2017년도에 500억 이상 예산을 배정을 해서 인하대를 비롯한 90개 대학이 NCS를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 이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학벌 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NCS가 이제 2013년도부터 해서 2015년, 2016년, 17년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약간 이제 강행된 그런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던 간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지금 청소년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접종과 시니어에 대한 재취업 이런 과정들이 있고 경단녀 있고 저 취약계층도 있고 이런 부분의 해결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NCS에 관련돼서 어떤 그 변화가 크지 않고 계속 지원될 것이다라고 다들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1시간이 지났는데 일단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능력 개발의 현장성 강화, 이게 이제 혁신 방향, 아까 문제점의 개선 방향하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노동시장 진입 전에 학생들 취업, 아까 그 취업 준비생과 근로자, 그 다음에 교육기관 등 이렇게 관련된 사항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노동시장 진입 후에 경단녀나 고령자 취약계층 이런 부분하고 또 이제 스펙을 초월한 이제 보상 체계로 능력 중심 사회로 이제 이끌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시간 했는데 이게 지금 152페이지의 슬라이드인데 지금 이제 뭐 한 30페이지 온 것 같아요. 좀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능력 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에서 여기 보면 NCS 표준 개발은 고용노동부, 그 다음에 NCS 기반 학습 모델 개발 보급은 교육부였었는데 약간 이제 수동적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2017년도에는 500억의 그 NCS의 예산이 투입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개 대학, 우리나라가 전문대 대학 포함해서 약 348개 대학인가요? 지금 이제 뭐 폐교 선언한 학교도 있지만
그래서 이 자격 제도라든가 뭐 이렇게 평가, 역량 구축 이런 부분들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NCS 기반 능력 중심사의 구현도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교육제도와 자격제도, 그 다음에 능력 중심으로 채용을 해서 노동시장에 진입을 한 다음에도 직무능력 중심 평가를 통해서 인사관리에 적용하는 이런 이제 부분으로 NCS를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체계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이 스펙이 그 상당한 인재를 채용했는데 회사에서 18개월 동안 6,088만 원을 들여서 회사에 맞는 재교육을 시키는 이런 비효율성을 좀 개선해 달라고 해서 이런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직무능력 표준으로 표준화해서 자격과 교육훈련 경력 개발을 이렇게 등가화한다 그러죠. 서로 연관관계를 시켜서 산업 현장에 적합한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게 이제 NCS의 정의죠. 우리 강의에 이제 이야기했고 협의회 뭐 부분 얘기했고 이제 정의 얘기했는데 여러 형태로 이제 NCS를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별의 주체와 이 산업인력관리공단의 개발 주체를 이제 지원을 하는 거고, 개발 전문가들을 어떤 그 인재풀로 해서 그 다음에 현장의 적합성 한지를 심의를 해서 이런 그 시스템을 트라이앵글 모형으로 삼각형 구도로 해서 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산업 현장의 직무를 수준 제시를 통해서 유형별로 수준별로 추천해서 대상자 선정에 기초 정보를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을 때 NCS 관련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 최선을 다하셔야지. 취업하는 거잖아요. 뭐 대충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 가지면 바로 걸러집니다. 그래서 취업을 위한 그런 어떤 적극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이 훈련 과정에 편성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대분류 아까 24개, 중분류 뭐 80개, 소분류 230, 뭐 887개지만 12월에 897개라고 아까 11월, 그리고 12월까지는 937개 형태로.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들이 보는 것과 같이는 계속대로 삽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937개의 세 분류되는 직업 단위 분류에 이런 게 계속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NCS 체계, 아까는 이제 타일 시공인데 여기는 웨딩 플래너 같은 부분으로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이런 부분에서 대분류 안에서 찾다 보면 중분류에 결혼, 장래가 있죠. 요즘은 장래가 이제 토탈 라이프라고 해가지고 그 선불식 그 이제 납입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뭐 크루즈도 가고 뭐 웨딩도 하고 뭐 결혼 뭐 그다음에 뭐 이제 요즘은 뭐 회가변 안 하지만 뭐 이제 요즘은 칠순잔치도 안 하죠. 뭐 이제 희수연 뭐 이런 거는 조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만큼 이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직업이 새로 생기는 게 있는가 하는 반면에 없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외국에 있는 직업들이, 이런 부분들이 선별적으로 이제 연구돼서 정리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까 4년제 대학 수준 말씀드렸죠. 4년제 대학은 4수준, 전문대 졸업은 3수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 여기에 훈련과정 편성 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4수준은 대학 수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4수준 위에는 뭐냐? 아까 이제
뭐 본부장이나 CEO들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정책 결정 아니면 예산 편성 투자를 통해서 매출과해서 순이익을 얻어내는 이런 과정에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웨딩 플래너는 조금 이제 매니저를 이제 3수준으로 보고 이렇게 이 직무 분석이 돼 있는 거예요. 대부분 웨딩 플래너가 이제 소규모 사업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4수준 뭐 이 그분들이 수익에 창출하는 부분들이 결코 작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그 직무 수준 직무 분석 결과에서는 4수준 정도만이라도 웨딩 플래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는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 과정을 이제 편성 시에는 여기 그 요양 지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 분석, 이 직무 분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저기 요양 지원의 주인급들에 대한 이 3수준 전문대 졸업 수준에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기 옛날에 우리 공무원들은 고졸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자기개발 차원에서 뭐 학력이 이제 조금 세탁이 됐죠. 근데 고등학교 졸업 수준으로 보통 공무원들 구급시험 보잖아요. 그런 의미로 직업의 귀천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떤 그 수준별로 해서 수익 창출하는데 그 적절한 수준이 이게 이제 현장 전문가하고 교수진하고 행정 전문가들이 모여서 분석해 놓은 결과치니까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은 NCS에서 수년간 2002년부터 이제 연구돼 왔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류 번호에 이제 14자리가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까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분류 밑에 능력 단위가 있다 그랬잖아요. 직업에 관련된 명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까지 번호가 이제 부여가 되죠. 아까 그 광고 같은 경우에 타일 그 시공하고 그다음에 웨딩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그 능력 단위 부분이 조금 저기 하는데 광고에 관한 그 시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세분화돼 있죠. 그래서 능력 단위가 5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런 그 시장 규모에 따라서 이런 능력 단위가 많이 있는 게 있고 적은 게 있고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 과정을 편성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취업을 하는데 여기까지 알 필요 있냐. 근데 취업 지망을 하던 경단이든 시니어 되시는 분이든 이 과정을 전반적인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수준을 이렇게 계속 단계별로 가져가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거죠. 지금 여기 제가 이 광의에 그 폭넓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메모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NCS에 대한 접근이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는 저 때 2015년 16년 강의하셨던 분들은 이 NCS가 정권이 바뀌면 좀 이렇게 그런 어떤 혼란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2013년도에 막 다그치듯이 막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에 연구 용역이 나가고 할 때 그 비용이 막 이렇게 들쭉날쭉 이렇게 해가지고 교수들이 막 안 하겠다고 막 이렇게 했었던 그런 시간도 있었다라고 그 당시에 이제 강사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참여하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제가 강의 시간에 이제 들은 바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그 자녀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대로 이거를 분석을 해서 뭐 이렇게 이제 준비도 뭐 하고 하겠지만 또 저 친구들, 지인들, 자녀들 또 제 자녀도 마찬가지고 이 경단녀도 이런 그 새로운 그 어떤 직업 창출을 있을 때 자기 취미에 맞는 부분들을 여유롭게 이렇게 가져가면 그래서
300시간 이상 4수준 이상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교육을 받아놓고 준비를 하면 어느 때건 평생 직업으로 그 리크루트에 관련된 뭐랄까 구인구직에 관련돼서는 자신 있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단위 하나는 다 호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평생 경력 개발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과정들을 어떤 과거에는 그 회사에 대해서 어떤 면접 아니 취업 원서를 내고 그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했을 때 그 회사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파악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회사를 또 들여다볼 때는 또 전혀 다른 이런 부분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NCS에 관련돼서 어떤 자기 그 직업 취미와 부합되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다 보면 자기의 저기에 취향과 맞고 취미와 맞는 그리고 재밌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런 루트를 이렇게 알게 되면 이런 NCS를 좀 알아두면 여러분들의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많이 거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훈련기관과 자격검증의 이 활용 패키지를 잘 이렇게 갖고 가시면 취업에 또 미래에 대한 희망. 그래서 이 컨텐츠 개발을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육부에는 이제 평생교육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 고용노동부는 이제 그 복지부에는 이제 사회복지사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대학의 이수학점제로 해서 실습 과정을 거치고 해서 이렇게 국가 자격증을 주잖아요. 근데 NCS에서는 이제 이 등가성 교육훈련과 일의 그 현장과 기업체가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자격검증까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등가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개발을 여러분 스스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한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해커 아시죠? 해커. 근데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해커를 문재인 정부에서 10만 명을 양성한다라고 이렇게 정책 IT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모르는 분은 뭐야 해커를 양성을 해? 이건 뭔 소리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해커를 막기 위해서 EJ 차원에서 해커를 양성을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해커 하이스쿨이 있어요. 그래서 인성을 제대로 갖춘 해커와 어떤 이 못된 짓을 하는 해커와 구분화하는 거죠. 그래서 제 후배 중에 NCS의 이런 모듈을 통해서 프로그램 과정 개발을 통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면 너 나름대로 15강 과정을 갖고 있으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학습자들도 이렇게 지원하는 학습비 지원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모 대학에를 갔어요. 종교 대학인데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종교 학교인데 어떻게 해커를 양성하는 학교를 많이 무슨 욕을 먹으려고 이러냐면 이사회 뭐 교수회의에서 바로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 화이트 해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화이트 해커. 이런 프로그램 과정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맥락들을 경험들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교육에 이제 활용하는 범위를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지금 이제 개괄적인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개발하는 경위 말씀드렸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프로그램 과정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그 내용을 알고 교육을 받으면 오히려 인지하는 그런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리고
막연히 가서 교육 받다가 한두 뭐 이 스토리를 놓치면 그냥 재미없어 하잖아요. 이게 이제 현재 6334제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좀 알아두시는 것도 또 이제 개인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재개발원에 능력개발원에 이제 들어가서 교육을 한번 받아보시는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직업교육에 관련돼서 고용노동부는 직업학교가 따로 있죠. 직업훈련 그 과정에.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평생교육원이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업학교가 있고,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훈련이란 말을 씁니다.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교육이라고 말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요 고용노동부에서 보면 교육이라는 이야기를 가급적 안 쓰는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자, 그래서 일자리 중심의 학교 교육으로 개편하고 실무 중심의 훈련, 그 다음에 NCS 훈련비 단가 아까 다 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런 내용 학습비까지, 그래서 심사체계까지 이렇게 해서 교육훈련에 이런 그 부분들이 공개가 되고,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확실하게 그 직업에 대한 부분을 세세하게 관심 있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직업능력, 직업훈련에 관련돼서 우리 그 실업자 훈련에서는 양성 과정이 있고, 재직자 과정에서는 향상 과정이 있죠. 그래서 네일베잉 카드를 통해서 보완하는 자기 경력 개발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6 초등학교, 3 중학교, 3 고등학교, 4 대학교, 그게 6334대라고 그러죠. 여기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학교 편제를 대입을 해서 그 직업 창출을 연관을 시켰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도제교육이 돼. 고교생을 대행사로 특성화고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하고 전문대하고 해서 통합교육을 해요. 그래서 유니테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대학교에서 그 IPP라고 해가지고 일과 학습병이에요. 이 교육부에서는 인턴 사원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이렇게 지원을 학교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볼 때는 좀 이제 좀 떨떠름한 부분이 있죠. 자기들이 이렇게 관장을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 학교와 기업에 이제 고등학교 저거라는 겁니다. 도제교육은 고등학교에 관련된 지원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게 세세하게 말씀을 이제 못 드리겠고, 이 고등학교 대상으로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으로 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 교육을 시킬 때도, 이제 학생 지도할 때도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이제 도제교육을 해서 이런 좀 통합교육과 일병합교 저기에서 IPP 형으로 해서 간다는, 이런 거를 자녀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죠. 그죠? 자녀 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NCS는 알고 있으면 그 자녀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옛날에 너 장래 뭐가 될래? 그러면 대통령이요, 군인이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중고등학교 갔을 때는 이런 그 구체성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에서는 뭐 이렇게 좋다 나쁘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이 특성화고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교와 전문대 통합교육, 유니테크라고 하는데, 이 전문대 하고 고교하고 이제 연결해서 육성 사업에 학교를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학교도 장기 현장 실습형으로 해서 일학습 병행제로 지금 이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학년, 4학년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이 NCS에 관련돼서 교육부에서
어떤 이제 그 심의 고용노동부에 실리면서 수동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2017년도에는 500억이 NCS 자금으로 NCS의 관련 사업으로 500억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됐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한기대가 이 NCS에 관련된 주간대학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은 정수캠퍼스, 그 다음에 뭐 폴리텍 대학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교육부에서 NCS 교육이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인하대를 비롯한 90개 대학이 NCS 교육을 좀 올해는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세부 사항이 좀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2013년도에 이런 NCS의 직무 분석에 대한 부분을 몰아붙여서 해서 당시에는 한 700개 정도를 이렇게 준비를 했다가 2015년에 시범 운영하고 뭐 이렇게 해서 2017년에 전면 확대를 하는 이런 이제 로드맵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정권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많은 비적이 예산이 투입되고 또 바뀐 정권에서는 또 청년 실업 완화를 위한 뭐 해서 뭐 예산 증액도 막 이렇게 해서 공무원 숫자를 뭐 10,000명에서 뭐 통과된 거는 뭐 9천 몇백 명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정책을 지켜볼 때 NCS는 결코 이렇게 지난 정권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도 파기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확대되면 확대되고 지원될 에서 유지되고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2018년도의 예산에 대해서 아직 제가 안 뽑아봤는데 아직 그 세부 분류를 해서 부처별로 이제 통과된 내용이 연초에 막 발표가 되죠. 지금쯤 막 발표가 될 텐데 교육부하고 고용노동부의 이 세부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nch.go.kr로 들어가셔서 한번 그런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육사항은 그랬고 자격과정 아까 이게 교육과 자격과 그 현장의 이런 등가성으로 해서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자격은 이 자격 종목 평가 방법을 개선했고 NQF라 그래서 국가 역량 체계 구축이잖아요. 제가 아까 NCS가 뭐냐 할 때 광의로 국가가 개인의 직무 능력을 분석을 해서 기업의 성과 창출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역량 체계 그게 이제 곧 NQF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 수준을 이렇게 교육을 평가 이 검증 관계에서 검증과 과정 평가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가져간다. 그 다음에 일과 학습 병행과 관련해서도 자격에 적용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자격증을 과정평가형 자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기술자격법에도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검정관계였는데 지금은 검정형과 과정형을 같이 혼합해서 자격증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평가형 자격 관련해서 이제 도표가 나와 있는데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개발할 때 교육에 관련 부분하고 이 심의 그 다음에 훈련과정 모니터링 외부 평가 이런 해서 자격증이 더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옛날에는 좀 평생교육사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저도 이제 2005년도에 취득을 했는데 이 자격증 가지고 교육을 받았죠. 80점 이상이 돼야 돼요. 다른 데는 이수 학점제라도 60점 이상이면 이제 저기는데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을 해 유독 80점 이상만 그래서 그 80점 이하는 다시 들어야 되는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이걸 뭐를 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아니 교육받을 때 다 그 검색해보고 그랬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외로 자격증 갖고 어디다 쓰느냐고 묻는 사람이, 자,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해 놓고 전망이 박다라고 취득해 놓고 뭐를 했는지 모르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 어떤 갭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NCS 기본 교육에 관련돼서 심의 확정하고 훈련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외부 평가까지 해서 이렇게 자격증을 굉장히 강화, 자격증이 있다면 그 일을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자격증 그만큼 교육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어서 적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흐름도가 나와 있는데 대산종목 뭐 선정하고 시행공 이런 이제 절차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기술 자격증에 관련돼서 여기 보면 2016년도에 이제 확정된 부분이 있고요. 또 어느 자료에 보면 여기 나오네요. 2018년도에는 110개 종목 자격증을 점점 이제 확대해 나가니. 전에는 이제 시험 봐서 점수 이상만 되면 합격증, 이게 검정제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심사 모니터링까지 외부 평가까지 해서 자격증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발행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NCS 활용 유형은 뭐 재직자 훈련, 채용, 배치, 승진 뭐 이렇게 해서 여러 방면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일 학습 병행제에서 이런 이제 그 여러 형태로 반복적으로 이제 대학교에서 3, 4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인턴제를 이제 해가지고 연결하는 부분인데 이 로드맵들이 이제 쭉 있어요. 기업 선정, 프로그램 개발. 이 고용노동부에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말을 이거는 교육부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어쨌든 이 프로그램 인증과 견습생 선발 이런 부분의 이야기 로드맵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단독 기업형 일학습 병행제도 지원하는 체계가 다 오픈이 돼 있다라는 거죠. 요거를 지금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단독 기업형은 기업이 이제 그 50인 이상이었을 때 이런 그 이론 교육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는 거고, 훈련센터형은 중소기업형으로 해서 이 직원들을 다 중소기업은 인원이 적고 하다 보니까 다 인원 빼서 교육시킬 수는 없으니까 이 센터를 해서 이렇게 필요한 기업, 교육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을 이 센터에다 모아서 하는 것을 이제 훈련센터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 기준은 상시 근로자가 이제 기업형은 20여 명 이상, 단독형은 50인 이상 이렇게 해서 선정 절차 및 시기 등을 이렇게 일학습 병행제로 해서 기업 참여 기준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개발 주체는 기업이 주체이나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작업 능력과 직무 능력, 그 다음에 이론과 그 실기를 통해서 이런 이제 내용들을 학습 병행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인재를 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인증도 있는데 인증 시기는 이제 그 프로그램 개발 완료 시점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될 때 이 출결 관리를 잘 하시고요. 인증이 이제 검정 제도는 시험에서 합격하면 뭐 이렇게 길게 그냥 자격증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 인증은 이제 5년 정도만 이렇게 유지를 해서 또 재교육을 시킨 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이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계속 그걸 길게 검정 자격증처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학습자 신분을 훈련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 교육과 OJT 교육의 훈련 등의 트레이닝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학위와 관련돼서 우리 그 계약학과가 많이 있었죠. 계약학과. 학점은행제는 이제 그 교육부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제 학점은행제 신고를 해서 인증을 해주죠. 그 심사를 해서. 그래서 이 계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이제 상당 기간 지금 시행이 많이 돼가지고 요즘은 이제 계약학과에 관련된 그 학생 모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NCS에서 이 부분을 이제 통합형으로 가져갈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역량 인정 방법에 관련된 이런 자격 모두가 인정하는 모든 기업이 인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신국가 기술 자격을 NCS를 통해서 받으면 신국가 기술 자격이 인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마다 HRD 어떤 그 지원을 얘기를 합니다. 프로그램 과정이 개발이 돼서 승인이 되면 HRD 담당자한테 1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 맨 밑에 학습 근로자 학습자한테도 40만 원을 지급하는데 기업을 통해서 지원한다라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NCS가 이제 13년도에 저기 되면서 15년도에 이제 공기업 130개 공기업이 이제 강행을 하죠. 위에서 이제 지침으로 내려오니까 시행이 됐는데 여기는 이제 그 어디죠?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NCS 적용된 내용 부분하고 여기 130개 공공기관 뭐 했다고 해서 나오는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분석과 경력 개발을 위한 이런 이제 재직자들 경우에는 이제 컨설팅이 가능하고, 그죠? 요구사항 분석, 수행 직무 분석, 저처럼 뭐 매표원으로 있다가 뭐 기획부서 갔을 때 이런 근데 이제 그런 개인적으로 고가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해소를 했는데 여기에 NCS는 그런 부분을 찾아 들어가서 업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준별로 이렇게 교육 그 사항들을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게 다 기록에 이제 남는 거죠. 이게 이제 교육부의 평생학습 계좌제하고 유사한데 평생학습 계좌제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이 학습 계좌제로 해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등록해서 심사되는 부분이 자동적으로 등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에서는 직무에 관련돼서 기업의 그 생산성과 또 매출을 해서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NCS 들어가면 거기에 직무에 관련된 부분만 다운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프로세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최적화시키면 됩니다. 그런 사례들을 여기 이제 NCS의 그 직무체계 정립하는 이런 부분을 인용을 할 수 있고 능력 단위에 관련돼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까지 그래서 뭐 주임에서 대리, 대리에서 과장 뭐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는 교육 체계를 자체 뭐 인재개발원들 뭐 교육원들 다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맞춰서 그러면 이제 이런 그 폐단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내나 이제 그래서 이 고용과 해고의 그 이 자유스러운 부분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가 개발되면 뭐 이렇게 이제 해체되고 자연히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이런 형태의 고용 형태가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이제 NCS가 활성화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자유스러워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고용 안정으로 해서 정규직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오래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능력 단위에 대한 구조, 형태 등을
NCS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사내에다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직원의 역량평가 체계 구축도 NCS를 적용해서 공통역량과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역량을 통해서 임직원의 역량, 국가역량은 아까 NQP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그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고 NCS를 어느 정도만 한번 교육받으면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하고 어디에 있는지는 알게 되다 보니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들은 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NCS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보니까 창의력이 없을 수 있다. 오히려 창의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일장일단이 있겠죠. 제도는 사람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인용하는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듯이 NCS 적용해서 우리는 시니어들이라든가 경단녀라든가 그 다음에 진급을 위해서 재직자들의 그 어떤 그 향상 과정 이런 부분들을 원용하는 그런 부분에서 자기 것으로 내재화시키면 될 거고요. 자녀들한테 내지는 청년들이 직업을 가질 때 자기의 취미와 맞는 그 형태로 가져가기 위한 이런 부분으로 NCS를 접하면 큰 이제 행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는데 더 재미없는 이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지금 150페이지 슬라이드에서 지금 이제 100일 슬라이드밖에 이제 설명을 안 했어요. 나중에 중간에 이제 뭐 마무리는 하겠지만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렇게 어둡게 판단하지 않는 청년들이 또는 경단년들이 그래서 어둡게만 보지 마시고 정부 정책에 그것을 빨리 받아들여서 먼저 시행을 하면 자기한테 좋은 그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훈련 기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기존의 훈련 기준을 하고 NCS 기반 훈련 기준하고 이 차이점이 있는데 1수준에서 8수준까지 나누고 능력 단위별 훈련 목표가 이제 있는데 14년도에는 이제 797개, 지금 897개라고 그랬잖아요. 11월 기준으로. 그래서 이 훈련 기준들이 이 구성 항목별로 비교가 돼 있어요. 그거 찾아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NCS 훈련 기준의 비교 예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학습, 그러니까 저기 훈련 과정 그 학습 계획서가 있고 그 다음에 학습 안내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형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능력 단위에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라고 하는 과정 개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과정 개설의 부분을 자기가 익히고 내가 교육을 어떻게 받을 거고 이 교육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양쪽의 그 필요에 의한 사람들, 학습자나 교수자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또 과정 개설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학습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세하게 이렇게 적게끔 그리고 이거를 개인이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NCS의 그 대중소 세분류의 능력 단위에 들어가면 거기 자료를 컬트-C, 컬트-V로 해서 갖다 붙이면 돼요. 그리고 은는이가는 거기서 맞추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과정 편성을 하는데요. 여기에 그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 능력이 곧 직업능력이 되는 거죠. 능력이라는 거는 직업능력과 수행능력과 직업기초능력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기초능력에 NCS 소양 과목이 있어요. 여기에 의사소통 능력 보면 거기에 관련된 의사표현력, 경청력 이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교육들을 찾아서 교육을 받으면 그런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곳에 가서 과정을 하면, 우리 네일베인 카드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그 다음에 연속성이 있으면 100만원 더해서 300만원까지 지원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그 카드를 가지고 이런 교육을 받으면 자기 이 기록들이 NCS에 수준별로 이제 등재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업무에 적응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까 등가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격증 가지고 있는 거하고 교육 받은 내용하고 일과 현장에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의 등가성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습자용이 있고 교수자용이 있고 두 부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자는 용은 안내서로 학습자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고, 교수자는 그 교수용을 가지고 학생들의 지도하는데 필요한 만큼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요거를 좀 더 정리를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련과정 편성의 준비는 재산 말씀드리지만 ncs.go.kr 이 홈페이지 안에 대중소 세 분류의 능력 단위까지 다 들어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이제 홈페이지에서, 자, 여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에서 여기에 밑에 보시면 능력 단위에 PDF요 빨간 거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 모든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되는 문제를 있다라고 하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NCS 여기다가 올리면 수정 작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구 분석에 따라서 훈련 운영 계획서 교수용이고 학습 안내서는 훈련성용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이트 해커 과정을 내가 개설하겠다. 그러면 훈련 운영 계획서하고 학습 안내 계획서 작성을 하는데, 사실 이 하나는 이제 안내서니까 학습자들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내용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훈련 운영 계획서를 작성한데 했으면 이 어차피 NCS의 자료에서 컬트 C, 컬트 V로 해서 붙여놓으면 학습 안내서는 거의 이제 학습자용으로 앞에 그 접두사만 바꿔서 이제 이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개념과 절차를 쭉 이제 그 계정을 이제 설정을 해서 훈련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 이 그 훈련 과정 수요에 관련된 수요 조사뿐만이 아니라 이런 툴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입만 하면 됩니다. 대입. 그래서 양식도 다 들어있고요. 우리 R&D 하시는 분들도 정부에서 RFP 공모사업으로 띄우면 양식이 첨부가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내용을 입력하듯이 이 훈련 과정의 조사나 뭐 여러 형태들이 툴이 있어요. 거기다가 입력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훈련 과정의 이제 개발 절차는 뭐 일반적으로 뭐 외부 환경 분석, 수합 분석, 인력 양성의 목표 수립과 이제 능력 단위 선정을 해요. 거기에 갭 분석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과 뭐 예를 들어서 화이트 해커 과정을 개설을 하는데 15강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뭐 6개월 과정을 하겠다. 그러면 300시간을 해서 4수준으로 뭐 이런 그런 그 과정을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여기다가 연계를 해서 설계를 하면 됩니다. 이 단계별로. 그래서 훈련 부분에 대한 이 과정들을 이렇게 단계별로 요런 부분도 그 NCS 안에 이게 그다음에 이 자료도 공유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 능력 단위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관련돼서 운영 사례까지 다 있어요. 뭐 비서의 그 관리라든가 아까 객실 관리라든가 그 표현되는 부분이 그걸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아이템 이런 거를 만들어서 고용노동부에서 내가 이런 과정을 화이트 해커 과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넣으면
그래서 R&D 하시는 분들도 기업에 뭐 공모사업 해서 이렇게 제안을 넣듯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거의 이제 대동소이 툴은 같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과정 개설에 객실 관리 이런 이제 직종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캡처를 해서. 그래서 단위별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3수준이냐 4수준이냐 이런 부분도 여기에 다 적용이 되는데, 자, NCS는요, 아까 창의력이 저하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이수 체계의 과정을 개설을 할 때 그 이수 과목에 대한 NCS 과목은 70%, 그 다음에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훈련 과정과 포함해서 BNCS 과정을 30%를 적용을 승인을 해줍니다. 그렇게 합쳐서 순위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NCS 교과에 관련된 것은 70%, 그 다음에 BNCS 교과 과정은 30%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수준에서 300시간 수준 4 대학 졸업으로 맞추겠다. 그런데 이제 직업 기초 능력은 전체에서 10%를 가져가야 되는데 안 할 수도 있어요. 수준이 높은데 기초 능력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라고. 그래도 괜찮다. 그런데 NCS 전공 교과에서 훈련은 반드시 51%를 유지를 해요. 그리고 49%는 상위 능력 단위를 가져가서 70%에 맞추는 게 된다. 그 내용을 여기에 이제 설명이 됐어요. 빨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그렇게 해서 양성 과정에 통상적으로 4수준이면 300시간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제 한 8분 정도 초과됐는데 300시간 정도의 그 장기 시간을 권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제 능력 수준 4수준의 이 교육은 단기 과정이 아니라 장기 과정을 선호한다라는 부분에서 여기에 이제 300시간을 나눴는데 NCS 소양과정 30시간, 이거는 10%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전공시간 180시간, 그 안에서 훈련은 91고 상위 과정은 89, 이렇게 해서 50%로 맞췄어요. 그 다음에 BNCS 과정의 이론은 60시간, 그 다음에 실기는 30시간에서 90으로 해서 30% 맞춘 거죠. 이렇게 과정 편성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사례는 지금 좀 이제 여러분들이 듣기는 이제 이해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훈련 과정의 적용 사례들이 또 그 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훈련 과정의 개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예시들이 각 능력 단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지금 샘플이 되어져 있어요. 그 샘플을 제가 이렇게 이제 가져와 봤는데, 다시 한번 이제 NC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취업과 관련돼서 꼭 필요하고 알고 지나가야 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청년 실업과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경단녀, 그 다음에 저 같은 시니어, 그 다음에 취약계층 분들이 취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NCS의 그 단계별로 해서 지원을 하면 내일 배움 카드라든가 발급받아서 200만원, 또 연속성에 100만원 추가 지원해서 3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학습자 지원하는 그런 부분까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도 내가 이제 해서 후진 양성에 취업과 연결, 자기 경험을 통해서 연결해 보겠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를 가져서 미래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이제 사이트는 ncs.go.kr을 중심으로 해서 한기대 능력개발원의 그 홈페이지, 고용노동부에, 오늘 이게 숨가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이 또 있죠.
자기 그 심리 테스트하고 적성에 맞는 그런 부분이 워크넷에 들어가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NCS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적이 되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학습 계좌제 이런 부분까지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들춰보시면 여러분들의 미래에 개인이 갖고 있는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들어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